제주도 갈 바엔 일본 간다. 요즘 진짜 이런 말 많죠. 물가 비싼 제주도 여행보다 차라리 일본이 낫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3박 4일 동안 제주도와 일본 후쿠오카를 똑같이 가성비 여행으로 다녀오고 실제로 얼마가 들었는지 비교해봤어요. 그 결과는 여행을 하며 이야기를 수집하는 대파리의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렛츠 고! 제주도 여행과 일본 여행, 과연 둘 중에 어느 곳이 더 가성비일까? 제주도도 오토바이로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이렇게 슈퍼커버를 렌탈했어요. 여기서 잠깐 먼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번 여행에서 제주도는 오토바이 렌트, 일본은 뚜벅이 여행으로 진행했는데요. 형평성 안 맞는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사실 일본은 오토바이 렌트가 너무 비쌉니다. 가성비 여행엔 오히려 안 어울려요. 그래서 실제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가성비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제주도에선 보통 다 렌트하죠? 일본은 뚜벅이 여행이 일반적이고요. 물론 제주도도 렌트 안 하면 더 싸잖아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기준으로 비교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니 초기 비용이 얼추 비슷했습니다. 제주도 항공권 66,800원, 오토바이 렌트 132,000원, 총 약 20만원, 일본 항공권은 196,930원, 역시 약 20만원. 자, 이렇게 출발선은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 여행 시작합니다. 렌탈 오토바이를 수령하고 공항을 떠나 앞으로 고고싱! 스티출 기름값 4,518원. 제가 슈퍼커브를 빌린 이유가 슈퍼커브가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요. 연비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기름값 걱정은 렌트카 때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아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네요. 기름값 걱정 없이 앞으로 달려봅시다. 여행하던 때는 제주도에 벚꽃이 만개했던 때였는데요. 벚꽃향을 느끼며 달리는 제주도길은 정말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야. 너무 추워. 손이 얼어 붙을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우리에겐 가성비 다이소가 있지? 그냥 이것만 사겠습니다. 장갑 이거라도 껴야겠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로 가던 길에 예전에 제주도 여행했을 때 너무 좋았었던 코카콜라 카페가 있어서 들르게 됐어요. 여기는 완전 코카콜라로 꾸며진 카페인데요. 진짜 이쁩니다. 여기 진짜 매력이 넘쳐. 감성이 쩔어. 엄청 예뻐. 장난 아니죠? 이런 리미티드 콜라들도 판단다. 거기다가 사장님이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시는데 사장님 금손이십니다. 사진 엄청 잘 찍으셔요. 사진 엄청 잘 찍으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커피랑 콜라가 되게 잘 맞아요. 이것이 제주도구만. 그래서 바로 이곳입니다. 지오 브라더스 게스트하우스. 방은 이런 식으로 도미토리입니다. 굉장히 나이스하네. 바로 앞이 또 풍차 보여가지고 너무 좋네. 여기는 1박에 10,000원입니다. 엄청 싸죠? 파티 참석하면은 30,000원이 추가돼가지고 40,000원. 아주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되게 아늑하고 좋네. 그리고 되게 소규모 파티라 그냥 잔잔하게 노는 그런 감성이래요. 제주도로 놀러온 사람들과 파티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오늘은 행복하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놀고 오겠습니다. 내일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게 제주도로 놀러온 사람들과 함께한 개하 파티. 여기는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며 파티를 했는데요. 진짜 대존 맛이었습니다. 먹다 보니 술이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소주랑 맥주 값으로 돈을 조금 더 쓰게 됐네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지만 이것이 여행이죠. 그렇게 제주도에서의 첫째 날 총 92,5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 후쿠오카의 여행의 첫째 날엔 얼마를 썼을까요? 지금부터 후쿠오카로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지금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이제 막 도착했고요. 후쿠오카에서 3박 4일 동안 여행을 할 거고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가성비 여행으로 즐겨보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성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가성비 여행을 하는데 너무나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어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하고 일본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샵백이라는 어플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예약하면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샵백 어플을 들어가면 국내외에 엄청나게 많은 유명 스토어들이 아주 잔뜩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한다면은 트립닷컴을 클릭하고 그대로 스토어로 이동하기를 누르면은 트립닷컴에 접속이 되고 트립닷컴 이용했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이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예약하면은 샵백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완료된 캐시백이 5,000원 이상부터 은행 계좌나 네이버 페이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샵백 어플을 이용해서 트립닷컴을 통해 이번 제주도 항공권과 그리고 일본 항공권과 숙박을 이렇게 예약했는데요. 현재 캐시백 42,474
사원이 적립됐네요. 벌써 이 일본 여행이랑 제주도 여행뿐만 아니라 경주 여행 가서도 경주월드에서도 야놀자로 경주월드 표 예약하고,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3박 4일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할 겁니다. 여행비 비교는 3박 4일로만 여행비 비교를 할 거고요. 제가 일정이 더 있어가지고 일본에서는 일주일 동안 있게 되는데 플러스로 야놀자로 해외 숙소를 예약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8,309원이 적립 예정이네요. 얼마를 썼고 이 캐시백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렇게 화면이 달려 있습니다.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 매월 21일에서 23일에 트립닷컴에 가장 높은 캐시백을 드려요. 항공권부터 호텔, 액티비티, 공항, 픽업까지 모두 캐시백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카드사 혜택도 있어가지고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를 이용한다면 추가 보너스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엄청 간단해요. 그냥 이 샵백 어플을 킨 다음에 샵백 어플에 있는 수많은 스토어 중에서 자기가 이용하고자 하는 스토어로 들어가서 그 어플에서 예약하듯이 예약을 하면은 샵백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저도 이용하면서 이것저것 예약했는데 캐시백이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니까 뭔가 돈 벌면서 여행하는 느낌? 실제로 제가 이번 일본 여행이랑 제주도 여행 예약하고 13,000원, 3,000원, 4,000원, 4,000원, 7,000원 가성비 여행을 하는데 필수 어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루한 광고를 들어주셨으니까 또 혜택 하나 드려야죠. 댓글에 초대 링크를 달아드렸는데 이 초대 링크를 통해서 샵백 어플에 가입한다면 보너스로 1만원 캐시백을 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돈 받고 그냥 돈 계속 받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샵백 어플을 통해서 예약한다면 돈도 벌고 쇼핑도 그대로 즐길 수 있고 일석이조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일본 여행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전에 후쿠오카에서 홋카이도까지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었는데 이 왼쪽 지역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왼쪽 지역을 가보자라는 여행 계획을 짜서 오늘은 후쿠오카에서 머물고, 후쿠오카에서 또 왼쪽으로 가면은 가라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서 머물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가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사가에서도 머물고 다시 후쿠오카로 돌아오는 3박 4일의 여행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또 추가 비용이 붙은 게 여행자 보험이랑 그리고 유심 비용, 이것도 한 10,000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겹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보다는 조금 더 비싼, 10,000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시작할 것 같네요. 일단 또 첫 번째 지출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쓰던 스이카 카드가 있다는 거. 일단은 5,000엔 충전합니다. 일본이 렌트를 안 하긴 하지만 교통비가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잘하면은 교통비에서 제주도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일본은 이렇게 자판기가 많으니까 이런 자판기를 갖다 보면은 카페 비용은 덜 나올 것 같아. 이거 무조건 필수템이죠. 이로하스 모모 160엔. 260엔. 기차 많이 타야 되는데 여기서 돈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이거 그 8번 출구 그 감성. 일본 감성을 빡빡 느껴주는 커피네. 제주도랑은 다른 점은 해외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더 기분이 업되고 그런 건 있는데, 제주도는 그냥 뭐 우리나라니까 마음 편히 여기저기 다닐 수 있고 비상 상황이 터져도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한데, 여기는 해외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런 가성비 멘탈 가성비로는 안 좋다. 오늘 잡은 숙소는 이것입니다. 스탠바이. 완벽한 그림입니다. 나이스. 너무 나이스인 게 지금 벚꽃 축제예요. 여기 숙소 바로 앞인데 너무 나이스네. 4월 6일까지인데 오늘이 딱 4월 6일이에요. 나이스죠? 와, 장난 아니네. 여행을 올 때는 첫 느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자마자 이렇게 벚꽃 축제가 바로 앞에 있는 숙소를 난 몰랐어. 진짜로 이렇게 우연하게 가다가 마주치는 이런 게 너무 좋다니까. 기대하지 못한 선물을 받는 느낌이야. 야, 음식 엄청 많다. 우와. 나마비루와 여러 가지 안주거리들 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파는데? 오모소바 히토츠 오네가시마스. 700円です。 짜잔, 오모소바. 짜잔, 짜잔. 맥주까지 이렇게 김이 펄펄. 맥주가 너무 맛있다. 혹시 이것만 먹으면 배고프다. 하나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타코야끼 하나 먹을까? 바로 앞에 타코야끼 있다. 명란젓 마요네즈가 섞인 타코야끼인데 900엔이에요. 둘, 넷, 여섯, 7알에 900엔? 이게 나마비로 히토츠 하면은 1,500엔. 15,000원이야 이렇게 해서. 명란 마요네즈를 얹은 타코야끼. 환상적인 맛이다. 와, 타코야키 안에 있는 버너랑 명란 마요네즈랑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해산물의 그 맛이 배가 되는 느낌?
음식이 너무 맛있긴 한데 양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제가 연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한리필 이런 걸로 먹어야 좀 배가 차는 사람이어가지고 식비로 엄청 많이 쓸 것 같은데 일본 이 가성비 여행이 이 몸이 가성비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맛있는 거 잔뜩 있는 축제도 즐길 수 있고 바로 앞에 또 벚꽃도 엄청 만개한 것도 볼 수 있어가지고 여행 첫날 너무 좋네요. 제주도에서 탔던 커브가 키링이 있어가지고 3개를 질러버렸네. 일본은 이런 거에 돈을 많이 쓰게 된다니까. 너무 예쁘죠? 마무리로는 편의점 간식들까지 겁나 먹네 이 돼지 진짜. 첫날부터 과다 지출을 한 느낌이 있지만 우연하게 발견한 벚꽃 축제로 완전 하이한 기분과 너무 만족스러운 첫날 여행이었습니다. 첫날 사용한 금액은 14,120엔으로 약 141,200원. 첫날 금액은 제주도보다 오버가 됐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제주도로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여기에서 또 재밌는 만남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들고 유라시아를 횡단했었던 도란맨 형님이 여기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데 제 지인이에요. 오늘 만나가지고 같이 라이딩하고 여행 즐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란맨 형을 만나러 근처의 카페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안녕. 오랜만이네요 형 진짜. 그렇게 만나게 된 제주도민 도란맨 형님. 오랜만에 만나 수다를 떨며 회포를 풀고 함께 라이딩을 즐기며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어제 개화에서 추천받은 맛집 한림매일시장에 위치한 북년 순대국밥. 와 이거 일단 고기 양부터 미쳤고요. 속이 꽉 찬 순대도 진짜 맛있었습니다. 어제 개화 사장님이 추천해준 곳이었는데 제주도의 맛집 리스트가 하나 더 늘었군요. 그 다음 방문한 곳은 카페 미쁜제과. 한옥 감성으로 지어진 이 카페는 밖으로는 바다가 보이는데 여기가 돌고래가 자주 출몰한다고 하여 돌고래 보기 좋은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한라봉 케이크 9,0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6,000원. 아까 국밥이 9,000원이었는데 한라봉 케이크 똑같네. 카페는 좋은데 제주도 카페는 뭔가 다 비싼 느낌이네요. 도라맨 형과 카페에서 또 신나게 수다를 떨고 오늘은 중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숙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맥도날드? 여기까지 와서 맥도날드 먹기. 제주도까지 와서 맥도날드. 근데 또 갈치나 흑돼지를 먹긴 또 너무 비싸고. 이 동네가 되게 비싸가지고. 이래서 제주도에는 힘들다. 아니 지금 일본이랑 가격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갈치를 먹어버리면 바로 그냥 탈락인데. 그렇습니다. 갈치는 거의 6만원, 흑돼지도 1인분에 22,000원. 이건 뭐 파산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던 중 숙소 앞에 흑돼지 무한리필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흑돼지 25,000원이면은 이거 진짜 낼만해. 왜냐면 딴 데는 1인분에 22,000원에 팔고 있다고요. 우와. 아니 라면까지 여기 찐인데? 밥이랑 된장도? 아니 밥도 그냥 이거 먹으면 돼요? 오 뭐야 엄청 해자잖아. 맛있는데? 그러게. 쫀득쫀득한 그 맛이 살아있어요. 흑돼지 이게 최고지. 되게 맛있는데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무한리필이라고 하니까 약간 선입견 있어가지고 당하는 것도 있어. 가끔 여행 와가지고 무한리필을 검색하진 않겠지.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파시는 거예요? 딴 데 보면 1인분에 2만원 막 이런. 광고 자체가 없으니까 광고요? 아, 광고료요? 아 장난 아니야. 이거 한 달에 1,000원씩. 특히 제주도는 더 심하죠. 네. 그거를 또 안 올리면 모르잖아요. 그쵸. 예. 걔네 비싸다 비싸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아 이게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게 하는 그런 거. 아. 그러니까요. 저도 무한리필 많이 먹고 싶어서 검색해보다가 하는 거예요. 그냥 흑돼지 하시면 안 나와요. 네. 무한리필로 해야 아. 광고 자체가 광고를 빡빡 해드리겠습니다. 고기가 잡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맛있고 비빔면, 라면 무제. 서울에서 라면 먹으려면 5,000원 드는데 여기 진짜 무조건 추천합니다. 제주도 식당의 속사정도 알게 되고 맛있는 흑돼지와 라면까지 무제한으로 아주 알차게 즐겼던 두 번째 날. 사용한 금액은 119,900원. 2일차까지 사용한 금액은 212,400원. 아니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되는데 일본 여행과 진짜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날 듯? 다시 또 일본 2일차로 넘어가서 비교해봅시다. 오늘은 가라스라는 동네로 갈 겁니다. 여기를 가려는 이유는 그냥 바로 앞에 바다가 있길래 뭐 괜찮은 동네인가 보다 하고 그냥 정하고 가는 겁니다.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도착하는 마을이에요. 조금 후쿠오카에서는 떨어져 있는 마을이라 그렇게 관광지로는 잘 찾아가지 않는 곳이긴 한데 근데 저는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보다 그런 로컬 느낌
느낌이 나는 시골 마을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가라스라는 시골 마을로 떠나서 재밌게 여행을 오늘도 즐겨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은 가라치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면서 그 바다뷰가 쫙 보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 확실히 전 이런 시골 마을이 더 좋아, 진짜로. 짜잔, 오늘도 3만원짜리 게스트하우스. 아주 그레이트하죠. 그리고 확실히 일본은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드는 느낌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1250엔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인천 거리니까 우리나라였으면은 한 2-3천원이죠? 야, 무슨 거의 한 4-5배가 드네.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싼 걸까? 일본이 비정상적으로 비싼 걸까? 지금 이제 여기는 강이고 요 다리 건너서 저 반대편은 바다예요. 또 대중교통이 다리 건너서는 안 가나봐. 저기까지는 걸어가야 돼. 한 20분 걸어가야 되네.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건 마음대로 빵빵 가는 그런 맛이 있었는데 일본은 걸어야 된다. 뚜벅이는 서럽다. 그리고 도착한 니지노 마스바라라는 관광지. 이곳은 소나무가 잔뜩 있는 숲길인데 걷기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바다와 숲을 모두 느낄 수 있어서 제주도와 비슷한 느낌이었네요. 그리고 소나무 숲 안에는 버스가 한 대 있는데 뭔가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이 버스는 가라스 버거라고 하는 가라스에서 유명한 맛집인데요. 간단한 토핑이지만 육즙 가득한 햄버거의 맛이 진짜 일품이었습니다. 적당한 버거 맛인데 속을 걷다가 나오는 햄버거 가게라는 게 이것도 뭔가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만족스러운 점심을 때렸고 이제 카가미야마라는 전망대로 갈 겁니다. 근데 거기로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걸어가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카가미야마라는 곳이고 저 위에 뭐가 있거든요.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인 리뷰 중에는 걸어서 올라갔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렌트카 빌려서 올라가셨더라고. 걸어서 가면 어떨지. 구글 내비상으로는 1시간 반 걸어야 된다고 나오던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긴 걸어가지 마세요. 뱅글뱅글 산길을 진짜 1시간 넘게 올라야 하는데 진짜 죽을 맛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커브가 16개가 있고 지금 6개째 오르는 중인데 10개를 더 올라야 되네. 아씨, 아직 반도 안 온 거야 그러면? 아, 생각보다 빡세네요. 여러분들은 오지 마세요. 제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갖고 발이 물집 잡혔어요. 하지만 이게 가성비 여행 아니겠습니까? 아씨, 너무 힘들다. 뭐라도 일단 좀 주워 먹어야겠어. 아이스크림 쿠키 &クリームよりもあなた. 우와, 우와, 얘 엄청나죠? 우와, 우와, 엄청 예쁘다. 장난 아니네. 너무 예뻐, 진짜 장난 아니게 예뻐. 와, 올라오길 잘했다. 진짜 이 정도면. 와, 이렇게까지 예쁠 줄 몰랐네. 다시 내려와서는 바로 앞에 있는 온천으로 갔어요. 뜨끈한 노천탕에 몸을 담그니 등산으로 피곤했던 게 날아가는 느낌이 최고였습니다. 목욕후 먹는 이 커피 우유도 아주 나이스했네요. 여기 있네요. 라멘, 교자 세트와 그리고 라멘. 오, 뭐야, 여기 좋은데? 이치란 라면은 뭔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의 느낌이라면 이거는 엄청 묵직해요. 이치란 라면은 이렇게 잽잽 나르는 수준이라면 이거는 풀파워로 딱 날리는 듯한 느낌의 맛이, 한마디로 개맛이다라는 뜻입니다. 오, 개맛이다 진짜. 진짜 오지게 맛있는 돈코츠 라면과 함께 편의점 재아지 푸딩까지 아름다운 풍경과 맛난 음식도 잔뜩 즐긴 하루. 일본 2일차 사용한 금액은 1593엔, 현재까지 사용한 총 금액은 24,600엔 정도로 21만 2천원을 사용했던 제주도와 많은 차이가 안 나는데 과연 최종 금액은 얼마일지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여행을 살펴보도록 하죠. 3일차는 제주도에서 제일 가보고 싶었던 곳 치즈카츠로 유명한 연돈에 왔습니다. 치즈카츠는 하루 한정 수량만 판매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줄을 서야 했는데요. 아침 10시 오픈되는 캐치테이블 등록을 위해 8시부터 줄을 서야 했고 번호표를 받은 후 가게가 오픈하는 12시까지 또 기다려야 했어요. 진짜 치즈카츠 먹기 힘들구만. 12시가 되어 드디어 입성하게 된 연돈, 그리고 드디어 영접한 연돈 치즈카츠.
근데 이거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8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여기 줄 서야 되고 10시에 딱 번호표 받고 그 사이에 먹으면 아깝잖아. 배고픈 상태로 이걸 즐겨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제일 후기가 좋았던 카레. 카레는 그 일본 카레 느낌인데 매콤하다. 이걸 형 같이 먹어. 일단 배고픈 상태에서 먹으니 맛이 배가 되는 느낌. 무엇보다 이 카레가 진짜 대존 맛이었고요. 그리고 치즈카츠도 다른 곳의 치즈카츠보다 치즈의 쫀득한 맛이 살아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대만족했던 연돈이었습니다. 카레가 너무 맛있어서 인스턴트 연돈 카레까지 구매했는데요. 이거는 가게에서 먹은 맛의 70%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연돈 또 가고 싶다. 마지막 목적지로는 성산 일출봉을 정하고 바람을 따라 해변을 따라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일단 라이딩과 함께한 풍경 한번 보고 가시죠. 도라맨 형과 함께한 제주도 라이딩 여행 너무나도 맑고 깨끗한 제주도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그 가사가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되는 너무나도 맑은 바다와 풍경 정말 최고야 제주도 여러분은 제주도 여행과 일본 여행 중 어디가 더 좋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도착한 성산 일출봉. 오랜만에 정상에 올라가 풍경도 구경하고 마무리로 햄버거까지 때려주고 이제 흑돼지 버거 대파리 먹방식. 역시나 완벽했던 3일차 여행이 마무리되었고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 마무리 라이딩과 함께 뭐야 얘네들아. 얘네들은 좀 뭔가 귀엽다. 얘 뭔가 시골의 자부종인가? 동물원 카페에서의 힐링도 즐기고 점심은 역시나 무한리필 김치찌개를 때리고 월정리 카페에서 도란맨 형님과의 마지막 수다를 즐기고 오토바이를 반납하면서 3박 4일의 제주도 여행이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비용은 얼마가 났을지 총 비용 59만 3,086원. 아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나 봤더니 항공권 66,800원, 교통비 15만 1,296원, 숙소 8만원, 식사 9만원, 카페, 기타 비용이 20만 4,990원. 이게 카페를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주도 커피값이 장난 아니다. 3박 4일 여행 총 경비 59만 3,086원. 제가 이거 뉴스로 검색해보니까 보통 이제 커플 여행으로 오신 분들이 인당 80만원씩 쓰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이제 숙소를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로 잡았는데 커플로 놀러 오시면 좋은 뭐 호텔이나 펜션 같은 데를 잡으시니까 더 비싸지고 그리고 더 맛있는 음식 드시면은 더 비싸지고 갈치 한번 먹으면은 뭐 60, 70까지 가는 거지 뭐. 생각보다 많이 썼네.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얼마를 쓸까요? 얼마가 나왔습니까? 일본 여행의 경비는 얼마일까요? 일본 여행 3일차로 떠나봅시다. 이른 아침 가라스 마을을 떠나 사가 마을까지 기차를 타고 도착. 여기서는 5만원짜리 료칸을 하나 예약했습니다. 오늘의 방은 이곳. 와, 이 다다미 냄새가 장난 아닌데? 완전 로컬 감성 제대로인 료칸. 조그맣지만 뜨끈한 목욕탕도 있어서 피로 풀기도 너무 좋았어요. 어제 등산의 여파로 굉장히 피곤했기에 맛있는 음식으로 힐링을 즐긴 하루였습니다. 거기다가 운까지 따라주는 하루였죠. 아니 저 진심으로 구라앉히고 이거 100엔 넣었거든요? 근데 뽑혔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놔버리잖아. 저 셀에 500엔 그리고 마인부에 100엔 해가지고 600엔. 여기서 멈춰야지. 더 썼다가는 이제 폐가 망신이야. 신발도 하나 쇼핑합니다. 3,980엔. 저녁으로는 마트에서 타임세일하는 초밥과 회로 가성비 있게 즐겨주고 여기서 또 20% 세일이야. 야 이거 엄청 가성비다. 여기 498엔인데 엄청 많이 주네. 이거 20% 세일까지 들어가니까 전화해줘. 짜잔, 호화롭다 호화로워. 야, 타임세일로 사가지고 아주 저렴한 마트 음식들. 삐들라면. 이게 타임세일로 100엔 할인받아가지고 4,000원어치 4,000원어치. 진짜 완전 가성비죠.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일본 와서 편의점 구경하는 거 되게 좋긴 한데 숙소 근처에 마트 같은 게 있으면은 무조건 거기서 사세요. 맥주 같은 것도 마트에서 사면 훨씬 쌉니다. 맥주는 전 이거 추천드립니다. 산토리 생맥주. 되게 산뜻한 생맥주 맛이 나거든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파리의 필수품 라면이죠. 진짜로 해외에서 먹는 라면이 더 맛있다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오지게 먹기만 한 게 양심에 찔려 숙소 바로 앞에 있는 헬스장에 갔어요. 일본 헬스장. 하루 410엔의 값싼 가격이었던 헬스장. 시설도 좋아서 운동할 맛 제대로였습니다. 일본 헬스장의 특이한 점 하나, 여기는 운동한 후 소독제를 뿌려 본인이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헬스장에도 다 도입됐으면 좋겠네. 아무튼 그렇게 3박 4일간의 알차고 여유있던 일본 여행이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 5일 동안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3박 4일 여행은 여기서 이제 끝났다라는 걸로 해서 공항까지 가는 교통비만 추가해서 이제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슨 가계부 작성해가지고 여행 다니는 것도 처음이네. 자, 얼마일까요? 3박 4일 동안 일본 여행에서 사용한 총 금액은 66만 3,120원입니다. 1회는 10원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 총 지출은 59만 원이었고 일본 여행 총 지출은 66만 3천 원이었습니다. 7만 원 차이 나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7만 원이면 물론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곳에서 자면은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좀 가성비 여행으로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가고 비싼 음식도 먹지 않고 이런 라멘집이나 제주도에서도 비싼 거는 흑돼지 무한리필 이었는데 그것도 가성비 있는 집이었으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이게 제주도 갈 바에 일본 간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떤 여행이 더 좋아 보였나요? 제주도 여행은 그래도 오토바이를 렌트해가지고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니면서 예쁜 바다 풍경도 보고 했던 게 되게 좋았었는데 일본은 아무래도 뚜벅이로 다니다 보니까 좀 기차도 타야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다니지는 못한 점 그게 좀 아쉬웠던 점이었고 근데 아무래도 일본 여행이 해외여행이다 보니까 어딜 가든 간에 새롭고 컨텐츠 거리가 넘쳐나는 느낌이 들었다면 제주도 여행은 뭐 우리나라니까 일단 마음이 편한 상태로 여기저기 다니는 게 좋았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당연히 제주도가 덜 쓰고 일본이 그래도 한 10만원 20만원 더 비싸겠지 그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네요. 좀 반전인데 근데 이런 가성비 여행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해보면서 여행하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고 확실히 뭐 여행이라는 건 장소보다는 제가 얼마나 즐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전 모두 즐겼기 때문에 모두 좋은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가성비 여행을 즐기는데 아주 좋은 어플 샵백 어플 이 샵백 어플을 통해서 쇼핑이나 여행 예약이나 이런 걸 하면서 샵백 캐시백을 받아서 그거를 계좌로 환급받거나 아니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도 받을 수 있는 가성비 여행을 아주 도와줄 수 있는 샵백 어플 여러분들도 꼭 이용해 주시고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 제 초대 링크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샵백을 가입하면 만원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원 받으면서 가성비 여행을 즐겨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 지원을 해주신 샵백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서 진짜 날씨가 점점 계속 좋아져가지고 어딜 가든 여행하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담긴 여행 콘텐츠도 계속해서 이어질 테니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납시다. 안녕. Oh, 샵백 great.